안녕하세요. 빵 굽는 바리스타 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커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빵 굽는 바리스타에서 바리스타가 빠질 수가 없죠. 네, 오늘은 커피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저번 시간까지는 빵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은 이제 커피를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비 그리고 구성 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텐은 이렇게 동선이 중요합니다. 폭이죠. 저는 보통 잡을 때 800에서 850을 많이 잡습니다. 높이는 910 정도를 많이 잡고요. 그리고 테이블은 필요에 따라서 1m까지도 나옵니다. 예를 들면 밑에 하부에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칩니다. 테이블 냉장고가 폭이 한 750 돼요. 그럼 그 뒤편에 콘센트라든지 배관, 급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구성을 잘못하면 냉장고가 삐져나오겠죠.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을 또 테이블 냉장고 바로 위에 올리시는 성향이 있는데, 커피 머신은 이게 배수가 여기 가운데쯤에 있거든요. 걔가 테이블 냉장고 위쪽에 배관이 이제 겹치게 되겠죠. 그러면 배수가 잘 안 잡힙니다. 그런 게 좀 이제 구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운데 쪽이나 그 다음에 필터룸 아래쪽에 커피 머신 필터가 들어가거든요. 커피 머신 필터를 공간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 구성하실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.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픈바가 요즘에 되게 유행인데, 사실 오픈바의 단점도 있습니다. 아래쪽에 들어가지 않은 기물들이 위쪽으로 다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데요. 예를 들면 아래쪽에 이렇게 기능을 많이 넣어놨죠. 이런 걸 기능성 바텐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이게 가구거든요. 작업대가 아니라 가구,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가구입니다. 이렇게 수납도 용이해야 하고요. 오픈바라고 해서 오픈만 돼 있어도 오픈바가 아닙니다.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퍽이나 이제 그라인드 분쇄되었던 이 잔여물이 아래쪽으로 옆으로 튀지 않게 이렇게 디스펜서를 이용해서 넉박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, 이렇게 청소도 용이하게, 그리고 넉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사용한 퍽이 나올 수 있게 떨어뜨려서 청소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요즘 테이크아웃 배달 많이 하시잖아요. 배달하고 테이크아웃 하기 편하게끔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컵도 물 아래쪽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타공판이 되어 있죠. 이렇게 청소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. 그리고 바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바텐의 두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나무가 있고 시멘트도 있고 철도 있고 스텐도 있고 구로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는 스텐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. 이유는 뭐냐면, 스텐은 보다시피 이렇게 용접이라는 걸 해서 부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나무를 나쁘다고 하진 않는데요. 나무는 이제 보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판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집니다. 보강을 하게 되면. 그 다음에 실제 나무도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. 비싼 거, 싼 거, 재질 되게 많은데, 보통 이제 목수를 좀 아셔야 돼요. 예를 들면 내장 목수, 외장 목수, 가구 목수가 따로 있습니다. 외장 목수 데려다가 가구 차달라 그러고 장 짜달라 그러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? 그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가구니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가로 세로밖에 몰라서 그냥 바텐의 형태만 갖추고 있지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. 그건 제가 봤을 땐 바텐이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대부분 나무로 된 바텐 가시면 아래쪽으로 다 쳐져 있잖아요. 그거 왜 그럴까요? 네, 저는 실제로 바리스타를 해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입니다, 여러분. 설거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. 되게 예쁜 아름다운 장면들만 연출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많이 서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. 손님을 응대하기도 하지만 먹다 남거나 아니면 이런 설거지를 해야 될 때 제일 오래 서 있는 공간인데, 제일 중요한 게 물난리죠. 물난리.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옆에 물이 범람해서 밑에 흘러내리고 물때 끼고 난리도 아닙니다. 보시면 이게 유명한 회사 파인키친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, 예를 들면 물 조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수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안에 깊이 있는 걸 탁 씻어내고 싶은데 이렇게 약하죠? 세죠? 약하죠? 세죠? 이게 손으로 얼마든지 악셀처럼 조절이 되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건데 깊이가 되게 깊죠? 네.
제작을 할 수 있는 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높낮이, 깊이, 그 다음에 볼의 싱크볼이라 그러죠. 싱크볼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옆에 보시면 물바지 방지용 이렇게 날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. 물 청소하기 되게 편하겠죠. 쇼케이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쇼 케이스예요. 네, 쇼잉을 하는 케이스라는 뜻이에요.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놓고 냉장고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DP를 해가지고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. 여기에 무슨 뭐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저거 넣고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이제 쇼케이스 놓는 의미가 약간 없어지기도 하죠.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위에 상층부만 나오는데 바리스타가 봤을 때는 밑에 요 공간이 존재하죠. 여기서 보시면 되게 더러워 보이잖아요. 매장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위쪽을 매대로 활용하고 아래쪽을 보관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보통 마카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전시를 하는데요. 특이점은 뭐냐면 백라이트가 아니라 업라이트라는 거죠. 위쪽으로 불빛이 이렇게 제품이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아주 제품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. 굉장히 밝아요. 제품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. 보시면 제가 한번 휴대폰 한번 넣어볼게요. 네, 휴대폰을 한번 전시해 봤는데요. 이렇게 제품이 딱 가운데서 DP 될 수 있도록 보시면 아까 전에 앞쪽에서 쇼케이스 설명드렸었죠.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위에만 보입니다. 네, 그렇고요. 이렇게 폭을 두는 편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끝선에 맞추잖아요. 너무 이렇게 앞쪽에 있으니까 제가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섰는데 어색하지 않죠. 네, 이것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들은 지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여기 포스기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포스기 옆에 이렇게 쇼케이스가 있어야 추가 매출이 일어나죠. 이렇게 보면서 주문하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통 제품을 보거든요. 이게 저건 뭐예요? 하고 이렇게 말 건네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바리스타라는 게 뭐 그 나라 용어로 바텐더란 뜻입니다. 뭐 영어로 하면 바텐더란 뜻이에요. 바텐더가 뭐예요? 손님하고 얘기도 건네기도 하고 뭐 흥겹게 농담도 하고 뭐 잘 지내니? How are you doing? 뭐 What do you do?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뭔가를 처음 나오는 직업이 뭐 대단하게 조금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서로 어색해. 뭐 바리스타랑 뭐 쭈뼛쭈뼛 서가지고 뭐 하나 주세요. 네, 뭐 말이 없어요. 원래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오픈바라는 뜻 자체가 소통바거든요. 소통을 하는 바텐인데 소통이 없죠. 네. 오픈바는 조심하실 게 하나가 딱 있다고 그랬죠. 밑에 수납이 안 되면 도로 위로 다 올라온다고 모든 짐이. 그래서 옆으로 길어지게 돼요.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가요. 수납이 없으니까.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보면 이렇게 천장에서 상부장이 내려와 있잖아요. 그리고 앞을 뭐 이렇게 뭐 매뉴얼로 쓴다든지. 근데 또 대형 매장에 가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늘려가지고 공간을 활용을 하죠. 무슨 말이냐. 공간에 따라 틀린데요. 프랜차이즈 전문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 상부장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여긴 또 다른 공간이에요. 따로 있어야 돼요. 원래는 분리된 공간인데 오픈바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뭐 그런 장점은 있으나 옆으로 벌어지니까 인건비가 한 명 더 잡히고 안에 바리스타들은 뛰어다녀야 되고 앞에 수납은 앞쪽은 이렇게 장이 없죠. 이렇게 여는 문이 없어도 돼요. 왜? 내가 안 보이니까.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가구들은 문이 다 달려야 돼요. 속이 보이면 더러우니까 비치는 게 싫으니까 저렇게 문이 다 달려 있거든요. 그럼 편하게 꺼내서 써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가지고 계속 열어가지고 꺼냈다가 넣었다가 얼마나 불편합니까? 근데 앞쪽은 또 기능을 많이 넣고 싶으니까 테이블 냉장고나 각종 뭐 이상한 주주주주 막 넣어요. 배관, 배수, 급수 막 안에 엉망이라 수납이 없어. 근데 상부장도 없네. 뒤쪽은 문이 다 달려 있고.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네,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기계 뒤편입니다, 여기가. 이렇게 보시면 이 바텐이 이렇게 열리게 제작을 했어요. 이게 제가 한 8년, 7년 전에 여기 이제 뭐 관계자랑 같이 이제 설계를 했던 건데 굉장히 편하죠. 뒤에 보시면 전기하고 배관, 배수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 되게 드라마틱하거나 아름답진 않습니다. 사실 뒤는 좀 이렇게 지저분해요. 사실 기계 앞쪽이 깔끔해 보이고 뒤쪽은 다 이러한 형태인데요.
이렇게 열리게 해놓으니까 되게 편하죠. 뭐 뒤에서 이렇게 배관이랑 급수 전기 문제가 생겼을 때 AS 하기도 편하고요. AS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구석에 뭐 보기 이쁘다고 다 말아 넣어 버리잖아요. 나중에 뺄 때 정말 죽음입니다. 보시면 배수 높이 9배 그리고 전기 뭐 이런 게 다 지나가고 있어요. 이 올라가 있는 장비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안쪽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벽 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기어 들어가서 이제 막 작업을 하는데요. 되게 불편합니다. 네, 특히 이게 앞바는 뭐 이렇게 구성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